노년기의 건강 문제 중에서 신체에 대한 건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피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피부 노화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세포의 수가 감소하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 두께, 탄력이 감소하죠. 그래서 얼굴, 목, 이런 주름 이런 것들도 처지는 거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면서 피부의 기능들이 세포 재생도 떨어지고 또 면역 반응도 떨어지고 방어 기능도 떨어지고 체온 조절도 떨어집니다. 또 감각, 피지 생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상처 치유도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리고 이제 피부 소양증이 있습니다. 피부가 긁거나 비벼대고 싶은 불쾌한 감각이 있고 이런 또 저녁에 잠들었을 때 특히 심해서 수면 장애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 특히 콧구멍, 귓구멍 이런 항문, 성기 이런 주변이 가장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시원하게 그리고 가벼운 옷,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옷보다 간편하고 가벼운 그런 옷들이 좋죠. 또 그리고 특히 자극적인 그런 직물로 짜여진 의류는 피하는 게 좋고 특히 피부의 건조를 막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골격계입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면 특히 몸의 관절을 이런 정상적으로 덮고 있는 연골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가 오면서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몸에 지방이 증가하면서 근육 조직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의 어떤 그 관절의 연골성 골화, 그래서 특히 강직과 통증 이런 게 오고 또 골다공증, 골절, 특히 이제 여성인 경우는 폐경으로 그런 에스트로겐이 감소돼서 뼈에서 과다하게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이제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만성 관절 질환입니다. 그래서 관절의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이런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픈 관절 부분이 통증이 있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좀 굽고 부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척추라든지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특히 손마디 이런 곳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관절염인데 손가락 끝마디에 통증이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하고 이렇게 손을 많이 사용한 그런 저녁 시간, 특히 잠자기 전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 시간에 통증을 오히려 호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골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변형이 이미 생겼다면 수술로 교정할 수 있다면 하고 또 재활치료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비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약물 치료, 그 약물적인 치료보다 또 이런 또 다른 여러 가지 치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활동을 좀 금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관절에 이렇게 그 부하가 걸리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기능을 최대한 최적화해서 관절 주변에 근육, 근력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항상 안전하게 보행 시에 이렇게 지팡이나 목발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자전거라든지 아쿠아로빅 또 가벼운 산책을 권장하고요.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 달리기, 앉았다 일어나기는 좀 금지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약물요법. 그래서 뭐 붙이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뭐 경구로 먹는 약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관절 강내에 주사를 통해서 이런 관절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계의 변화입니다. 심장이 이런 어떤 심장 근육의 콜라겐과 결합 조직의 양이 이제 증가하고 또 그러면서 심실벽이 이제 강직되면서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질병이 심각할 때까지 이제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초기에는 뭐 어지럽거나 뭐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증상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뭐 심장에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또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말초혈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신장. 그래서 이런 데 영향을 주면 뭐 단백뇨라든지 알부민뇨를 볼 수도 있고 눈에도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고혈압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고혈압은 조절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번 약을 드시게 되면 고혈압을 관리하는 약을 드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어떤 의사와 상의해서 뭐 어떤 혈압이 아주 내려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약을 드셔야 된다고 권장하고 있고요. 또 혈압이 이제 계속 그래도 높거나 하면 약물요법 외에도 또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런 부분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생활하면서 고혈압 관리는 약물 외에도 이런 고칼륨 또 저지방 저칼로리 식이 또 알코올은 되도록 좀 제한하고 금연 이런 것들 또 규칙적인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뭐 이런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입니다. 폐는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흡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장 폐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이 흡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흡연이라든지 또 이런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런 것도 폐 기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또 비만. 그래서 뭐 음주,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은 뭐 고혈압, 당뇨, 폐 모든 그런 어떤 만성 질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만성 폐쇄성 질환이라는 것인데 이건 주로 이제 남자 60세 이상 남성분에게 많고요. 흡연 경험이 있거나 또 환경에 오염이 있거나 그럴 때 이런 만성 폐쇄성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심한 기침이나 또 이런 어떤 천명음 또 운동 시에 호흡곤란이 오거나 또 이런 가래가 많이 나오거나 피로하거나 체중 감소 그리고 이제 맥박이 빨리 뛰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약물 치료 특히 이제 담배를 핀다면 좀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금연 또 충분한 수면과 그다음에 영양 섭취 또 구강위생, 시원한 환경, 체중 조절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관리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은 노인의 이런 폐렴은 노인 사망의 한 30-40%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노화가 되면서 삼키는 거, 또 기침 반사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또 면역 체계가 퇴화되면서 이러한 이제 폐렴이 많이 오고 폐렴이 오면 일단 열이 나고 또 떨리고 또 뭐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 치료는 일단 항생제 투여를 하고요.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 또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또 적절한 자세 유지 또 효과적인 가래를 되도록 많이 잘 고여지지 않고 제거하도록 하고 청결한 환경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서는 노인의 그런 어떤 신체 건강 부분을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정신 건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런 만성질환이 오면서 또 우울증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만성질환들이 노인의 이렇게 우울증을 좀 야기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만성질환이라는 건 심혈관계, 그죠? 당뇨 이런 것들의 내분비 질환, 또 골절, 관절염,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대부분 우울증 증상은 이런 신체적인 그런 증상을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생기고 식욕부진 이런 게 오고요. 건강염려증이 옵니다. 또 어떤 기억력 감퇴 그런 것도 오고 관계가 많이 위축되죠. 잘 누구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나가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 또 의기소침하고 누군가 이렇게 외부 사람하고 만나려는 그런 부분도 회피하고 화를 자주 내는 게 이게 노인의 이제 우울증들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그 우울증의 주요 특징은 대부분 에너지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잠을 잘 또 못 주무시기도 하고 또 체중, 식욕 이런 부분이 저하되고 또 신체적인 증상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런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인지기능,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능들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감퇴되고 불안과 초조, 이러한 증상들이 노년기 우울의 주요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노인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길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선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 열심히 걷기, 유산소 운동 그런 부분 또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거 또 식사도 균형 잡힌 식사 3번 또 간식 같은 거 조금씩 자주 드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음주, 흡연을 삼가하고 명상이나 요가, 복식호흡이 좋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또 충분히 내뱉고 하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복식호흡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하고 봉사정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더욱 중요한 거 많이 웃는 거. 웃으면 또 엔돌핀도 많이 나오고 긍정적인 사고가 또 우리의 신체의 건강과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거. 이런 것들이 노인의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100세 시대의 적이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보다 더 두려운 질환이 치매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저기 문헌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두려운 질환이 암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치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은 심근경색, 2위는 암인데 1, 2위가 되지 않는 1, 2위가 아닌 치매에 왜 우린 더 두려워할까요? 아마 치매는 보시는 것처럼 혈관성 치매는 한 20, 30%고 이건 예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만성질환에 대한 케어를 해주면 이 혈관성 치매는 좀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들은 예방이 좀 힘든 원인도 알기 어려운 그런 치매다 보니까 치매에 한번 이렇게 노출되면 이제 서서히 이런 질병이 오고 또 오면서 좀 황폐화되고 하니까 이런 치매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뇌조직이 위축된다. 정상인보다 치매는. 그리고 치매는 일방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최근의 기억력. 과거의 기억은 살아있는데 최근의 기억력이 상실되고 또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되고요. 충동적이거나 또 우울하거나 불안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회 어떤 지적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어려움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기능이 다 떨어지다 보면은 일상생활 기능이 이제 손상이 오는 거죠. 그러면 치매 단계별 증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치매는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초기 단계다 그러면 좀 경도가 좀 낮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도는 우리가 보통 발병 후 한 1년에서 3년까지를 경도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어떤 것이냐면 최근의 기억력이 조금 감퇴가 되는 거. 그래서 오래전에 그런 경험했던 일은 잘 기억하는데 방금 전에 했던 일, 그런 또 생각 이런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 끄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거나, 또 돈이나 열쇠 또 이런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를 잊어버리거나, 관심과 의욕이 없고 매사에 귀찮아하거나, 과거에 비해 성격이 변한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초기 증상을 지나서 중기는 이제 한 발병 후 2년에서 10년 정도를 우리가 중기 증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그래서 이때는 초기 단계에서 보였던 기억력이 좀 안 좋아지고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악화가 되고, 또 옷 입거나 씻기 이런 일상생활에 그런 동작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동계산을 잘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전화나 TV 이런 전자제품을 잘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지? 지금이 몇 시지? 어느 계절이지? 자식이 어디 살지? 이런 걸 갑자기 이제 파악하지 못할 때 우리가 중기 정도 됐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기입니다. 말기는 이제 고도치매라고도 하는데 발병 후 8년에서 12년 정도를 이제 말기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지적인 기능이 이제 아주 심하게 손상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상생활의 능력이 이제 심하게 감퇴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억이 이제 상실되고, 또 자식의 이름, 고향, 나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점차 사라지고, 그다음에 보행도 쉽지 않고 근육이 굳어지고, 그러면 그런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고, 간질 증상도 동반될 수 있고, 결국은 모든 기능이 이제 없어지면서 누워서 지내게 되는 것이 이제 말기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첫째, 그 치매 중에서도 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예방입니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뭐 심장병 이런 거잖아요. 콜레스테롤, 또 비만, 이런 부분이 있나 없나, 또 우울증하고는 잘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음주, 흡연하지 않는 거, 또 적당한 일이나 취미 활동이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잘 보내고, 가족 모두가 즐거운 일 찾고, 가능하면 친한 사람 많이 만들고, 또 어떤 성공에 집착하는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자신과 주변에 그런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 갖고, 미움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적절히 승화하고, 성공했던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성공 목록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치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예방이 가능하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보다는 예방 및 악화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장 치매 치료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치료는 예방 가능하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보다는
더 나빠지고 또 예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그 어떤 손상된 그런 부분 말고 남아있는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100세 건강을 위한 음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한국 100세인의 그런 식생활 특징을 살펴보니까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가리지 않고 골고루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먹는 거. 그렇다고 무조건 소식은 아니다. 또 가족과 함께 먹는 거. 채소, 콩류 이런 순으로 많이 먹어라. 또 생채소보다 데친나물을 좋아한다. 또 콩을 많이 먹는다. 또 육류는 삶은 조리법을 좋아한다. 또 100세인들의 싫어하는 음식은 장아찌, 죽, 스프, 젓갈 이런 것이고 100세인의 그런 그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장류라는 거죠. 된장, 고추장, 간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율은 좀 낮고 또 원래 음주를 또 한 7, 80%는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5%는 술을 마셨지만 최근에는 금주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한국인 100세인의 식생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위한 생활 지침 이제 과거에 나온 건데요. 특별히 변화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죠.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자. 그래서 고기, 또 생선, 계란, 콩 이런 것들 또 다양한 채소, 반찬을 몇 끼 먹도록 하는 거, 우유 제품, 두유 매일 먹는 거, 또 신선한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그래서 음식을 되도록이면 싱겁게 먹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국물이나 찌개 이런 국물을 좀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무엇보다도 규칙적이고 안전하게 하는 거, 또 물은 많이 마시고 술은 적게 마시고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체중을 갖자. 이것이 이제 어르신을 위한 생활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을 위한 식품은 주로 이런 어떤 견과 및 당류, 또 우유 및 유제품, 고기, 생선, 계란, 물류, 또 과일 및 채소류, 곡류 및 전분류 이렇게 해서 일정한 이런 양들을 드신다면 어르신들 건강을 위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세 밥상이라고 이렇게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밥하고 찌개하고 나물, 조림, 야채, 부침 이런 요 정도가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의 밥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0세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영유아, 노인, 항암치료제 등 질병에 걸리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예방접종이 필요하고요. 외부에서 침입하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수 접종으로는 독감, 여러분들도 다 맞으시죠? 또 폐렴구균 65세 이상은 1회 접종하는 것이 좋다. 또 대상포진, 또 파상풍. 그래서 성인 모두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0세 건강을 위해서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독감, 또 이런 폐렴구균 검사, 또 대상포진. 그래서 대상포진은 피부과에서도 하지만 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도 또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또 100세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 예방접종을 꼭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자가관리는 다 함께 한번 볼까요? 담배 끊기, 술은 한두 잔, 음식은 싱겁게,
그 다음에 매일 30분씩 이상 운동, 적정 체중, 허리 둘레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 또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해야 되고 또 고혈압, 당뇨 그런 어떤 고지혈을 꾸준히 치료하고 또 뇌졸중 또 심근경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가도록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가 건강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즉시 누운 채로 맨손 체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는 거, 또 미지근한 물로 씻고 피부 보습제 사용하는 거, 규칙적인 생활. 예, 그래서 취침 시간도 좀 일정하고 주무시는 시간도 좀 일정하도록 또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족욕, 반신욕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가건강관리법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과식. 맛있으면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런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식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 너무 채식 위주의 식사도 안 된다. 너무 채식 위주로 하면 골경 유지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또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하지 않고 너무 자주 씻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것도 좋지 않다. 똑바로 눕는 거, 약물 오남용, 또 과거 회상에 너무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아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자기관리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은 이모작이라 했는데 요즘은 삼모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은 남은 여생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제2의 인생 이런 용어로 바뀌었고요.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잘 느끼려면 우리가 어떤 집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생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정신, 심리적으로 독립을 해서 자제하고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후가 진짜 은빛 노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의 그런 경제적인 여유, 또 건강, 또 즐겁게 사는 거, 특히 여가 생활이나 친구가 있어야 되겠죠. 욕심을 버리는 삶,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은빛 노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을 지켜줄 수칙 10가지를 한번 볼까요? 1.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2.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3. 반갑게 마음에 담긴 인사를 한다. 4. 하루 3끼 맛있게 천천히 먹는다. 5.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6. 누구라도 칭찬한다. 또 약속 시간엔 가서 여유 있게 기다린다.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짓는다. 원칙대로 정확하게 산다.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행복하자. 우리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자신의 나이에 맞는 운동 시작하기. 스트레스, 우울, 불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당신 삶에 있어 평생에 좋은 친구 만들기. 그래서 친구와 즐거운 그 추억 만들면 큰 정신적인 그런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영역에 취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좋은 친구 10가지를 찾아볼까요? 좋은 친구란 제가 어느 SNS를 보니까 건강관리에 철저한 친구, 또 성격이 낙천적인 친구, 또 유머 감각이 풍부한 친구, 취미가 같거나 다양한 친구, 마음이 젊은 분,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하면 만날 수가 있고, 봉사하는 친구, 나이 어린 친구, 얘 친구, 배우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거가 제가
검색하는 데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장 좋아하는 유형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이 어린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렇게 젊은 학생들 보면 이렇게 통통 튀고 이렇게 막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인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세상에서 더 어리고 이런 사람들이 공경을 해야 되지만 노인들도 더 씻고 더 옷에 신경 쓰고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더 잘 어울려주고 더 지갑을 열고 더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누구든지 생로병사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또 다 편찮으시고 아프시고 해서 또 장기 요양 또 이런 일반 건강보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노인층이 이제 곧 또 이제 한번 또 다른 형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